집에 가다 보면은 그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면 대로변인데 여기 가로등도 없는데 뭔가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보여요. 그럼 사람인가 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거기 가로등도 없고 버스 정류장도 없고 거기 왜 사람이 있지? 그랬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장사 잘 될 때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해서 집에 갈 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거기 대리기사님이 셔틀버스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세워서 태워드렸습니다. 어우, 추우신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 막 추우신지 비비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까지 가세요 했더니 저기 다리 밑에 좀 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내리면 대로변인데 제가 가는 길이니까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도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1,000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셔틀버스비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2,000원인가 했나 봐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계속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 이제 회심의 일격을 가했죠. 저 이거 받으면 불법이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넣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가시면서 제가 그 뒷모습을 딱 봤는데 지금 깜깜하잖아요. 그럼 밖은 추워요. 막 쌀쌀해.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 혼자 걸어가는 거야.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기 가족은 할까? 아내는,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이 추운 새벽길, 어두운 새벽길 혼자 걸어간다는 걸 가족들은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울컥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알면 가족들은 당연히 응원해 주죠. 근데 고생하는 걸 몰라. 왜? 아빠들이 얘기를 안 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가 코로나로 어려워져 갖고요. 예전에는 주말에 외식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제가 배달을 나가야 해서 애들한테, 가족한테 배달해야 되니까 또 나갔다 올게.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갔더니 어느 날 아들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빠 힘들게 일해줘서 고마워. 그 아빠들은 이런 가족의 응원을 들으면 울컥해요. 그리고 피로가 싹 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힘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그대로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그냥 감추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응원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특히 중장년들은. 가족 앞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얘기 안 하죠. 가족이 걱정할까 봐일 수도 있고, 또 언제 큰 소리 칠 땐 언제 그것도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버텨요. 혼자.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아내들이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정말 위로가 되죠. 그동안 정말 혼자 힘들었구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나 당신 믿어. 힘내. 이런 말 들으면은 울컥하죠. 그래도 남자들은 또 그 가족 앞에서는 안 울어요. 혼자 울더라도, 딴 데 가서, 아니면 속으로 울더라도. 예. 가족과의 소통은 어렵죠. 이거를 제가 말해도 될 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안경이 깨져갖고, 그 가방이 무너져서 안경 위로 떨어지는 그 비싼 안경이 깨졌는데, 그때 이걸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멧돼지리 걱정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 바라보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야, 내가 왜 걱정이 올라왔지? 아,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어 하고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가족과의 소통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깨지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맨날 했던 말인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깨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지적사항 리스트라고 그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서 아내가 오늘 지적한 거 그걸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는 예전에 아이들은 뭐 내가 얘기할 때마다 반응이 단답형이 우연히 그 해외 축구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나한테 먼저 막 말도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생각해 봤더니 나는 얘네들한테는 얘네들이 관심도 없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얘기만 했지, 얘네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얘네들 관심 있는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얘네들하고 소통하려면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리스트라고 딱 만들어서 큰아들이 좋아하는 축구팀, 작은아들이 좋아하는 축구팀, 좋아하는 선수 이름,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그냥 해외 이름은 막 그냥 기억을 못해. 그래서 써놓고 얘기할 때 어려우니까 이렇게 몰래 컨닝해서 보고 얘기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기존의 것을 지키며 살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없을 때는, 그때는 한 번쯤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극이 받아야 동기부여가 생겨서 그럼 안전지대 밖을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독서 같은 간접 경험이나 우리가 직접 부딪혀서 얻은 경험들이 다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려면은 자극을 받아야 되고, 자극을 받으려면 이것저것 부딪혀 봐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으로 버티는 겁니다. 아빠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족들한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 같이 힘냈으면 합니다.